한국에겐 반도체 제조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금요일 저녁만 되면 도쿄의 하네다 공항에는 소랭 비행기를 타려는 일본의 엔지니어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들은 주말 알바를 하기 위해 한국으로 가는 일본 기술자들. 주말에 이틀 동안만 기술 조언을 해줘도 일본에서 받는 월급의 5배, 심지어 1년치 연봉을 현찰로 꽂아줬을 정도. 박봉의 월급쟁이였던 일본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 정부는 왜 이런 기술 유출을 저지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20년은 반도체의 시대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다.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에서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오로지 이 반도체 하나만 잘 잡고 있으면 한국의 미래는 영원히 밝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그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조금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이 반도체 산업이 사실은 미국이 철저한 계산 아래 우리에게 맡겨둔 것에 불과하다면 어떨까? 언제든 그들이 원할 때 다시 회수해 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은 존재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현재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제조 강국입니다. 반도체를 설계하고 뼈대를 만드는 이른바 원천 기술과 핵심 장비의 통제권은 사실 미국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설계도와 장비가 없다면 단 한 개의 칩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한국 반도체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 상황을 무기체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능 좋은 최신형 주력 전차를 기가 막히게 잘 조립하는 국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완성된 전차는 겉보기엔 완벽한 한국산 전차입니다. 그러나 그 전차의 심장인 엔진의 핵심 설계도와 호신을 정밀하게 깎아내는 특수 가공 장비는 오직 미국만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반도체 1등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한국에게 진짜 전환점은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198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이었습니다. 삼성이 생각해낸 방법은 미국 기업의 기술을 통째로 사오는 것. 당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던 미국의 마이크론. 삼성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했고 마이크론으로부터 64K 디램 설계 기술과 공정 기술을 사들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신화의 첫걸음이었던 64K 디램의 원천 설계도는 사실은 미국의 것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설계도를 사왔다고 당장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겐 반도체 제조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금요일 저녁만 되면 도쿄의 하네다 공항에는 소랭 비행기를 타려는 일본의 엔지니어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들은 주말 알바를 하기 위해 한국으로 가는 일본 기술자들. 1980년대 중반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일본. 당시 일본 기업의 경영진들은 신생기업인 삼성이 반도체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 비웃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몇십 년이 나는데 구형 공정 기술 좀 알려준다고 큰일이야 나겠는가.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은 직원들이 한국에 주말 알바하러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은 평생 고용과 연공 서열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최고의 기술을 가진 천재 엔지니어라고 해도 나이가 어리면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금전 보상으로 일본의 엔지니어들을 유혹했습니다. 주말에 이틀 동안만 기술 조언을 해줘도 일본에서 받는 월급의 5배, 심지어 1년치 연봉을 현찰로 꽂아줬을 정도. 박봉의 월급쟁이였던 일본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 정부는 왜 이런 기술 유출을 저지하지 않았을까? 당시만 해도 반도체 기술은 국가의 기밀이 아니라 기업의 영업비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일본 정부의 방심. 우리가 조금 가르쳐준다고 얼마나 발전하겠나. 결국 일본의 이런 방심은 10년 뒤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반도체 세계 1위 등극이라는 사태를 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21세기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가 된 한국과 대만.
솔직히 이 지역은 그렇게 입지가 좋은 곳은 아닙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대만. 전 세계인들이 보기에 이 지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런 위험천만한 동네에 반도체 산업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했을까? 1970, 80년대는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냉전시대. 한국과 대만은 공산주의 국가들과 가장 가깝게 붙어있는 최전선. 미국은 한국과 대만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서 스스로 국방력을 키우고 공산주의 체제와의 경쟁에서 압승하기를 원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게는 환경 문제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의 공해 산업입니다. 클린 룸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주 깨끗한 산업 같지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양의 순수한 물이 필요하고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며 치명적인 맹독성 화학 물질들이 쉴 새 없이 사용됩니다. 이미 선진국이었던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공해 산업을 자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갖다 놓을 필요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게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들어섰던 1980년대만 해도 중국은 지금처럼 무서운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은 압도적인 세계 넘버원 패권국이었습니다. 우리 미국이 세계 최강 미 7함대와 핵우산으로 지켜주고 있는데 감히 누가 대만과 한국을 건드릴 수 있겠는가? 당시 미국에겐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들어설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인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장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봤을 때 현재의 동북아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때문. 2000년대 초반까지는 미 항모가 대만 해협에 뜨면 중국은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거대한 군함들을 미친 듯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워게임 결과 대만이나 한반도 근해에서 국지전이 벌어질 경우 미국이 승리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이긴다 해도 미 항모전단이 끔찍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제 미국은 유사시의 동북아시아의 반도체 공장을 100% 안전하게 방어할 자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인건비가 비싸고 비효율적이라도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핵심 반도체 산업은 무조건 우리 미 본토에 둬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쥐어주며 미국 텍사스와 인디애나에 억지로 공장을 짓게 만드는 반도체 지원법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대만과 한국 등의 반도체 시설이 유사시 중국의 손에 들어갈까봐 걱정하는 것일까? 반도체는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산업이 아닙니다. 대만과 한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 안에는 수백 대의 미국과 일본의 초정밀 장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사시에 미국과 일본 등은 반도체 장비의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잠가버릴 수 있습니다. 장비의 패스워드와 관리 권한을 모르면 반도체 장비는 그저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또한 반도체를 굽고 깎아내는 데는 수천 종의 맹독성 가스와 초고순도 화학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공장 안에 쌓아두고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일본과 미국, 유럽에서 매주 조금씩 수입한 후 실시간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만약 재료 수입이 끊겨버린다면 반도체 공장은 그대로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기술 인력. 만약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소중한 반도체 기술 인력들을 모두 미국으로 탈출시키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걱정은 반도체 산업을 뺏길까봐가 아니라 전쟁이 벌어져 반도체 산업이 스톱되는 것 자체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멈춘다면 미국의 경제와 국방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은 명확합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뿌려서라도 한국에 있는 최고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통째로 미 본토에 복붙해 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국뽕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니까 앞으로도 잘 나갈 것이다라는 안일함. 중요한 반도체 산업을 쥐고 있으니
미국이 무조건 지켜줄 것이다라는 착각. 이런 생각들은 모두 독약입니다. 미국은 철저하고 차가운 국익의 계산 아래 동북아의 리스크를 제거한 안전한 반도체 공급망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